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입니다. 네, 텍사스 오스틴에서 드디어 시작을 했죠. 맞아요. 관련해서 보내주신 여러 뉴스 기사, 또 유튜브 분석과 코멘트들 쭉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, 시장 반응은 어떤지, 또 앞으로 자율주행 미래에 뭘 시사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시작은 아주 제한적이에요. 그렇죠.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, 선별된 승객만, 그것도 딱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운행하고요. 심지어 안전 요원도 같이 타요. 아직은 원전 무인은 아니군요. 그렇죠. 날씨 안 좋으면 또 운행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. 모델 Y 차량을 쓰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소식만으로 테슬라 주가가 막 8%나 뛰었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과연 합당한 반응인가 의견이 좀 갈리죠. 과대 포장된 건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진전인지. 그 오스틴 출시 내용을 좀 더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모델 Y 한 10대에서 20대 정도? 시내 일부 구역, 지오패스 구역이고요. 안전 요원 있고. 요금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. $4 20센트. 네, 고정 요금이고. 초기 이용자들은 보니까 주로 테슬라 좀 지지하는 분들이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위주로 초청이 간 것 같아요. 아하, 어떤 인플루언서는 이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. 네, 그런데 분석가들 반응은 좀 엇갈리죠. 그렇죠. TD 코엔 같은 곳은 첫날 운행 구역이 생각보다 넓었다. 픽업 드롭 오프도 인상적이었다.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요. 근데 바로 다음 날 포레스터 리서치 분석가는 아직 멀었다. 회사가 오랫동안 약속했던 거나 경쟁사 성과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다. 이렇게 좀 평가절하했죠. 핵심은 그거네요.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 완전 자율주행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거. 네, 분명히 그렇죠. 그리고 단 하루 결과만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이르다는 시각도 있고요. 근데 투자자들은 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. 그 디워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몬스터. 이분은 8% 상승이 정당하다고 보던데요. 네,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. 기술 그 자체보다도. 심리적인 거? 그렇죠. 수년간 맨날 과대 약속만 하고 실망시키던 테슬라가 드디어 뭔가 보여줬다.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아하. 이게 결국 FSD, 로보택시,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 로봇까지 이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들이 테슬라의 미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꿀 거라는 그 기대감. 네, 그 기대감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돈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? 물론이죠. 몬스터 본인도 2030년까지는 큰 영향 없을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2030년이요. 꽤 머네요. 네, 그때 가서 미국 승차 공유 시장 한 30에서 40% 정도 점유하면 영업이익이 2배 될 수 있다. 이런 예측을 하긴 하는데 이건 아직 5년 이상 남은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아직 갈 길이 멀다. 이게 팩트군요. 네, 게다가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요. 맞아요. 오스틴만 해도 웨이모는 이미 상업 운행하고 있잖아요. 다른 도시 합쳐서 주 25만 건 유료 운행한다던데 계속 확장 중이고. 네, 거기다 아마존의 죽스, 폭스바겐, 또 현대차랑 손잡은 어브라이드 같은 화사들도 다 오스틴에서 테스트 중이거든요. 그러면 테슬라가 믿는 구석은 뭘까요?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나요? 분석가들이 꼽는 건 주로 세 가지예요. 비용, 속도, 그리고 인재. 비용, 속도, 인재. 네, 특히 진몬스터가 강조하는 게 그 자산 경량화 접근법인데요. 자산 경량화요. 그게 뭐죠?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막 비싼 특수 목적 차량을 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미 돌아다니는 개인 소유 테슬라 차량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죠. 기존 차들을 쓴다. 네, 이게 만약 성공하면 초기 매출은 좀 적더라도 한 1, 2년 안에 수익성을 낼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이에요. 와,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? 그렇죠. 그리고 기존 차량들이 계속 주행하면서 쌓는 데이터, 이걸 섀도우 모드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게 엄청난 비용 및 데이터 이점이라는 거고요. 데이터를 계속 쌓을 수 있으니까. 네. 덕분에 인구 밀도가 좀 낮은 지역까지도 서비스를 확장할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정도 강조는 하고요.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긴 해요. 당장 규제 문제도 있고요. 네,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안전 우려된다고 서비스 연기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정치적인 반대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카메라 기반 시스템, 이거 괜찮냐 하는 NHTSA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. 맞아요. 경쟁사들은 보통 라이다나 레이더 같이 쓰는데 테슬라는 카메라 위주니까 그 신뢰성 문제가 계속 따라붙죠. 일론 머스크 개인의 좀 정치적인 행보 같은 게 전기차 주 고객층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고요.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코켈만 교수라는 분이 지적한 것처럼 차주들이 자기 차를 선뜻 낯선 사람 태우는 로보택시로 내놓을까?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. 그것도 그러네요. 내 차를 남이 타는 건데. 이렇게 예측하고요. 또 TD 코엔 분석가는 로보택시랑은 별개로 일반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핸즈오프 FSD 기능 출시 가능성도 언급했어요. 이게 또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차량 판매도 늘려서 최근 좀 부진했던 걸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로보택시 말고 FSD 자체 판매도 늘릴 수 있다. 그렇죠. 여러모로 보완이 되는 거죠. 이제 곧 나올 2분기 실적 발표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정리를 해보면 이번 오스틴 로보택시 시작은 여러 회의론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한테는 큰 기대감을 준 작지만 상징적인 첫걸음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그 원대한 비전이랑 아직은 좀 초라한 현실, 그리고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, 그 사이에 어떤 긴장
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죠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, 여러분께. 테슬라 전략은 결국 기존 차주들이 얼마나 참여해주느냐, 그리고 카메라만으로 정말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느냐에 크게 달려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. 네.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잠재력과는 별개로 과연 대중의 신뢰, 또 규제 당국의 수용성,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 로보택시 혁명의 실제 속도와 규모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? 이 점을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